안녕하십니까. 시애틀의 의사 신창범입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 근원을 알면 모든 것이 쉽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손목 터널 증후군. 이건 대부분 정의가 같습니다. 수근관 또는 손목 터널이라고 하는 그 내에 압력이 증가해서 이 터널을 지나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발생한다. 정의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문제는 원인의 대부분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여기가 압력을 받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가? 그 이유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불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손목 터널이라는 것은 해부학적으로 그 9개의 힘줄과 그 정중신경, 그것이 뼈와 가로 손목 인대 사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이 손목이죠. 이 오른손입니다. 손목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가로 손목 인대가 있습니다. 인대 사이로 9개의 굵은 건이 지나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손목이 있고 손목에 뼈가 있고 이 바깥으로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끼는 거, 굴신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건 신. 이렇게 접치는 그 근육들이 힘줄이 바로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정중신경이 있고요. 정중신경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 쉽게 눌릴 수가 있겠죠. 인대들은, 이건 인대고요. 힘줄들은 단단하기 때문에 잘 눌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경은 쉽게 눌러질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눌러지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당연히 통증을 느낀다든지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저리거나 또는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뭘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나치게 되면 여기 힘이 약해져서 근육도 마모가 오고, 이 부분, 특히 손바닥 이 부분이 약해집니다. 또 이 증후군이 있을 때는 팔뚝으로, 어깨로, 목으로, 또 가슴으로, 또 날개 축지로 이렇게 느낌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야간에 심하고, 그래서 증상이 올 때 손을 이렇게 털면 좀 증상이 덜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손목에서 가장 흔히 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거보다는 훨씬 적게 일어나지만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손목의 증후군인데, 이건 신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경이 아니라 이건 여기 척골이죠. 척골의 뼈가 정상보다 좀 길어서, 길게 되면 손목을 우리가 이렇게 제낄 때, 옆으로 이렇게 비틀 때 여기가 눌려지게 되죠. 그때 통증을 느끼는 그런 증후군인데요. 이건 신경이 눌리는 거랑은 전혀 좀 다른 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가해짐으로써 퇴행성 질환으로 됩니다. 여기는 보시면은,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요골이 있고 척골이 있습니다. 이 요골이라는 뜻은 뭐냐면, 요는 반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게 비틀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요골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여기는 여기서 버텨주는 척골이 됩니다. 그 사이에 삼각 섬유 연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제낄 때 이쪽에 눌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가 문제가 생겨서 증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랑은 좀 다르죠.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위험 요소는 뭐가 있냐? 위험 요소는 날 때부터 항상 뭐든지 태어날 때부터 또는 그 위에 환경적으로 두 가지가 있겠죠. 날 때부터 좁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목 어떤 부상을 입거나, 또 경우에 따라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써야 될 경우에, 또는 내과적 질환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는 반복적인 외상이라는 것은 손목이 이렇게 꺾이는,
여기가 터널인데 꺾인 자세나 동작이 오래 되거나 아니면 이걸 많이 사용해야 될 때, 특히 컴퓨터 자판의 자세가 좋지 않을 때, 각도가 좋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나 뭘 받치는 게 잘못됐거나 그럴 때도 이렇게 일어나겠죠. 피아노 칠 때도 테크닉이 좀 이렇게 좋지 않으면은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치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뉴트럴한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치고 그 다음에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그런 그 강약을 잘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 다음에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후군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내과적 질환 중에서 위험 요소가 있느냐? 당뇨인 경우에 이건 혈관이 조그만 혈관들이 영향을 받겠죠. 혈관과 신경은 거의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관절염의 경우에도 거기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좁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혹 또는 종양이 있게 돼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비만인 경우에도 틈새가 좁아지겠죠. 임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목에서 기전이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가, 그러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면 갑상선이 붓게 되죠. 왜냐하면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갑상선이 더 막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에 부담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장기 투석 시에 신장이 나빠서 투석을 계속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뻣뻣해집니다. 피부도 뻣뻣해지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인대도, 그 다음에 힘줄도 많은 게 뻣뻣해지기 때문에 더 좁아진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나게 되는 것이죠. 검사로서는 간단합니다. 손목을 이렇게 제껴가지고, 제끼면 여기가 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목턴이 눌려질 때 이렇게 마찬가지로 해서 90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한 30초 정도 있을 때 손목이 돼서 신경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은 그 마비가 오거나 감각이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에, 또는 통증이 심해지거나 그런 경우에 그 손목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으로서는 그 근전도 검사, 신경 및 근전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 신경이란 것은 그 전깃줄하고 같습니다. 전깃줄이 여기서부터 척추부터 이렇게 쭉 뇌로부터 전깃줄이 쭉 내려와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 전깃줄 중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겼냐? 그거를 이제 자극을 줘서 얼만큼 후에 늦게 또는 빠르게 반응한다. 그 반응이 얼마나 크게 또는 낮게 반응을 한다. 또는 전도가 되는 신경 전달이 되는 그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것이 손목에서 가장 문제가 됐다라고 해서 진단을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경우에는 잘 어디가 어느 부분인지가 문제가 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료는 손목 지지대나 보조기를 쓰기도 하고,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소염제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B6, 마그네슘,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로 손목 주사를 하기도 하죠. 여기 바로 카팔천에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힌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안 될 때 또는 심할 때 여기에 위축이나 무지구나 또는 모지근에 위축이 있을 때 그때는 인대를 절단을 하게 되죠. 간단합니다. 5분 내 10분이면 되는 아주 간단한 수술인데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에는 불필요한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요. 그리고 미리 알게 되면 이건 얼마든지 방지를 할 수가 있죠. 예방은 손목을 장시간 사용할 때 여기 마찬가지로 계속 굽힌 상태로 오래 있거나 이걸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손목을 충분히 풀어주고, 그다음에 강약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나쁜 자세를 피하고요. 또 손목을 이렇게 스트레칭,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양쪽을 잡고요. 이렇게 여기랑 여기를 잡고 이렇게
제가 한 손으로 하기가 좀 힘들죠. 한 손으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한 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두 손을 잡고 한 손을 여기를 잡고 한 손을 여기를 잡고 이렇게 양쪽으로 당기면은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느슨해지겠죠. 그래서 스트레칭하는 운동도 있고 손목 강화 운동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유튜브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엑서사이즈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거 그건 초점이 아니고요. 좀 더 근원적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정부 테라피에서는 수도 꼭지 원리라고 하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관을 통해서 거기에 공기가 지나가든 또는 혈액이 지나가든 또는 신경이 지나가든 그게 눌렸을 때는 그 아랫부분이 어떤 난기류가 생기는 거 또는 그 터뷸런스가 생기는 거 아니면 이렇게 막 우리 호스를 누르면 쫙 이렇게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이 한쪽을 누르면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로 그 난기류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신경일 때 특히 손목 터널일 때 그것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야 하는데 사실은 보다 근원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척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척수가 지나가는데 경추 5번부터 흉추 1번까지 5, 6, 7, 8, 1 이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신경이 여기 신경 뿌리가 있고요. 그것이 만나면서 그 다음에 신경총을 이룹니다. 이걸 상완신경청이라고 하는데 보면 굉장히 꽤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복잡하게 되어 있냐면 서로 연결을 해서 한 부분이 손상이 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보충을 할 수 있고 한 부분이 손상이 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보완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신경이 그 데미지가 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게. 근데 손이 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발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손과 발에 이런 것들 신경총들이 더욱더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그 항상 아까 말씀드렸죠. 혈관과 그다음에 신경은 같이 간다. 여기에 가는 혈관은 액과 동맥이라고 해서 심장이 있으면 그 심장에서 펌프를 하면 위로 올라오는 그 대동맥이 있지 않습니까? 대동맥이 이렇게 굽어져서 내려가는데요. 이 올라와서 바로 연결되는 왼쪽으로 연결되는 게 액과신경이고 오른쪽으로는 조금 더 혈관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가는 게 이게 액과동맥이라고 하는 아주 큰 동맥입니다. 이 동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정중신경, 여기는 척골신경 또는 요골신경, 이건 또 근피신경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손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것이 정중신경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정중신경이 굉장히 깁니다. 여기서부터 겨드랑이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여기서는 근육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목을 지나서 그 다음부터 근육과 연결이 됩니다. 주로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 근육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되면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여기 손목선을 지나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 신경은 정중신경은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의 합쳐진 그런 그 신경입니다. 감각신경은 어디를 관장을 하냐면 이 손바닥 부분에서 이 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의 반, 이 부분의 감각을 그 다음에 손가락 뒤, 이 부분을 관장하는 게 바로 정중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그 운동신경이라는 측면에서는 여기 손가락이 있으면은 이 부분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인대들이 다 여기를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접는 그 근육인대도 여기를 통과하고요. 그것이 손목 터널 안을 통과하고요. 또 바깥으로는 여기 있는 많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많은 근육들이 대부분 정중신경과 연결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여기에 곧장 내려오죠. 곧장 내려오죠.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그 중에 손목 터널 중으로 가는 것은 여기에 주로 이 세 가지인데요. 여기 지굴곡근으로 되어 있죠. 지굴곡근. 이게 바로 손으로 가는 이렇게 되는 굴곡을 시키는 근육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이건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단지 이렇게 되는 근육들은 손목 터널을 통과한다. 이 세 가지가 통과하고요. 나머지 근육들도 통과하고 나서도 여기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고 그 전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있는 여기서부터 팔목부터 손목에 많은 근육들이 안쪽에 있는 것은 정중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신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 곤란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여기에 상완신경총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부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옛날에는 아기를 손으로 받을 때 나오지 않은 경우에 이게 툴 같은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끄집어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꽉 잡게 되면 이렇게 빠지면서 이런 데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경추신경 뿔이나 상완신경 총이나 이런 데 부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애를 보면은 낳았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이상하죠. 이 부분, 팔 윗부분, 그 다음에 어깨, 목,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ERB, 그러니까 ERB, ERB 마비라고 합니다. 팔시라고 하는데, 이건 경추 4번부터 4, 5, 6번 이 부상을 입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경추 7번부터 그 다음에 흉추 1번까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크럼키라고 해서, 크럼키 마비라고 해서 팔목 아래하고 그 다음에 손,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약간의 문제가 있다 라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증상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점점 내려오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에 어떤 상완신경총에 흉터가 생기거나 어떤 암 조직이 이렇게 자라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또는 뭐 경우에 따른 혈종이라는 건 피떡이죠. 피떡이 이렇게 여기에 쌓이거나 그렇게 돼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상완신경총에서 여기 정중신경은 이렇게 빠져나가죠. 이 M자로 되어 있죠. M자에서 중간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뒤로 가는 것이 요골신경, 그 다음에 이쪽 손목 안쪽으로 가는 것이 이게 척골신경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경총은 이건 어깨에서 여기서 있는 상완신경총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요선부 신경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추나 선추에서도, 선추 또는 천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경총이 있습니다. 이유는 비슷하게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재미난 것은 이것이 지나갈 때 이게 목이잖아요. 목인데 흉쇄 유돌근이 있습니다. 왜 흉쇄 유돌근이라 그러면 흉추에서, 가슴에서 올라간다고, 유돌이란 건 여기 귀 바로 뒤에 이렇게 뾰족하고 단단하게 만져지는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흉유돌근이 있고 그다음 쇄골에서 올라가는 쇄유돌근이 있습니다. 그걸 이걸 잘라보면 바로 뒤에 횡격신경이 있고 그다음에 전사각근이 있는데 상완신경총은 이 전사각근과 그다음에 중사각근 그 사이를 통과합니다. 통과하는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압박을 받느냐면 여기에 지금 아까 이게 트라이앵글인데 앵글이 좀 더 좁아진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당기면서 여기가 좁아져 있죠. 그래서 이걸 사각근 엉킴이라고 하는데요. 탱글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상완신경이 좁아지고 여기 있는 동맥도 좁아지게 됩니다. 자세한 이름은 사실은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이 목의 중요성을 잘 아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손목중근 여기 있는 가로 손목에서 또 자체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쭉 내려와서 손목에서도 여기가 비대해지거나 인대 자체가 커지거나 아니면 뻣뻣해지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굵은 건, 즉 힘줄들이 더 비대해져 있거나 그래서 여기를 누를 때 특히 이 부분에 있는 인대들이 누를 때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겠죠. 한 가지 핏줄은 재미나게도 이 턴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터널 증후군이 있어도 손이 차거나 따뜻하거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손이 따뜻하다. 피가 잘 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신경은 눌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골동맥이나 척골동맥은 그 손목 터널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중요한 점들이 결국 그 치료점으로 될까요? 신경이 여기 내려오면서 정중 신경이 내려오면서 여기서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여러 군데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그 치료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안에서 있는 그 굵은 이렇게 움직이는 손목을 안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근육들은 주로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누르는 경우에 아프거나 또는 이 부분들이 누르면 아프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손목 터널 증후군 치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 테라피에서는 기본적으로 목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실은 종부 테라피 모든 면에서 항상 박종모 선생님께서 여기서 목을 체크하는 이유가 바로 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흉쇄 유돌근, 그 다음에는 인중, 그 다음에 C4.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C6 to 8 이렇게 적어 놨는데, 물론 그 정중 신경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C6에서 8입니다. 5번부터 해서 사실 T1까지. 그렇지만 이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팔 위쪽에서 그 지점을 체크할 때 지점을 사실은 눌러서 아프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을 C1부터 C8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C1에서 C4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고 아픈 데를 누르셔도 되고 그냥 보통으로 알려져 있는 C4라고 하셔도 됩니다. 사실 C4라고 하지만은 그 뼈에서 C4는 뼈의 C4하고 신경에서는 그건 C5 그 신경에 해당이 됩니다. 뼈는 C4의 척추 그러니까 척추에서 목의 그 뼈가 C4라고 하면 신경은 그 바로 C5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C4 이 뒷부분에서 여기에 아픈 곳을 치료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심장, 그리고 해당 신경절, 또 인지와 약지의
그러니까 인지와 약지 있죠. 약지의 두 번째 마디, 그 중간을 찾아서 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는 간, 위, 비장, 또 폐 및 그 관련 신경절 이걸 치료점을 합니다. 물론 개인별로 증상별로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 좋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사실은 박종모 선생은 그 환자의 특성에 맞게 또 많은 지점들을 선택하지 않고 아주 일부분만 선택해서도 효과적으로 그 진단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접근으로 저는 기본적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또 많아질수록 더 지점은 더 정확하고 적은 숫자로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기본적인 지점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인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흉쇄 유돌근, 지금 오른쪽 손목 터널 증후군인 경우에 지금 이 컬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 색깔은 체크를 해보고, 목을 체크를 해보고. 왜냐하면 그 흉쇄 유돌근이 오른쪽 또는 왼쪽 반대쪽에 더 치료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4,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정중신경에 내려오는 그 길을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게 굵은이 있는 쪽,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그러니까 여기 네 번째 손가락 또는 두 번째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 그 중간,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관련 신경은 여기에서 C4 또는 6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T1 to T5 심장으로 가는 것, 그리고 여기 손목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찍어 놨는데요.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오른 손목인 경우에 반대쪽 오른 손목 터널 증후군인 경우에 왼손, 그러니까 여기가 되지만은 이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고요. 더 아픈 부분을 하셔도 되고, 정 모르시겠으면 둘 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 지점은 여기는 C4, 그 신경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 오른쪽이나 왼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히 여러분한테 손목 터널 증후군 근원을 알면 접근이 쉽습니다. 여러분도 그 신드롬이라고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드롬이라는 건 원인을 잘 모르는 것이구나. 그런 경우에 반드시 종부 테라피의 개념을 원용하시면 많은 것들이 아주 쉽게 풀립니다. 여러분도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 때까지 시애틀에서 인사드립니다.